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자연이 준 최고의 천연치유제 햇빛의 선물입니다. 지은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옮긴 이는 정진근,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저자인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대체의학 전문가이며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햇빛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햇빛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대체의학 전문가인 저자가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햇빛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며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고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을 아시나요? 너무 오래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래 자외선이 통증을 완화하고 살균 작용, 상처 치유, 혈압 강화 등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좋은 작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으로 치유하라. 햇빛의 선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최고의 천연치료제. 자연에서 없어선 안 되고 믿을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게실 구석에 놓인 잡지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어 페이지를 휙휙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중 한 페이지에 우울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금발머리 여자가 미소 짓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올리면서 우리 언니는 실수로 자살한 것과 같아 피부암으로 목숨을 잃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공익 광고가 펼쳐진다. 충격과 동정의 분위기가 몰아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매우 놀랍다. 우리의 삶에서 햇빛을 차단하라 라는 문구가 호소력 있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른다. 여러분은 결코 액자 속의 슬픈 사진처럼 햇빛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지체 없이 화장품 가게로 뛰어들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처럼 위험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적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발걸음을 멈춰보자.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함으로써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충격적인 공익 광고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유명한 암 관련 자선단체에 의해 제안되었고 직접 투자 관계자인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의 자원으로 만들어진 광고이다. 이 광고는 여름 내내 많은 여성 잡지에 실렸다. 광고 속의 경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의 변화를 살펴보라며 강력히 권고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진실을 파헤쳐보자.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진 속 여성이 직업 모델이고 피부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가슴 아픈 메시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면서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지 못해 죽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고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부당한 시도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믿음 아래 사회에 순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뢰와 신념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단체가 홍보 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유한 자선단체가 된 이후 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의 주요 설립자가 아직도 설탕 대신 행운의 담배에 손을 뻗어라 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매우 효과적인 담배 광고로 기억된다는 사실은 단체의 설립 배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실제로 악성 흑색종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체 피부암의 6%를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 94%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이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피부암과 나머지 양성 피부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처럼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 내 암의 발생과 생존율에 대한 역학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국립암세포 SEER 데이터베이스에서 암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 치료된다. 이로 인해 죽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처럼 훨씬 일반적인 형태의 피부암을 두고 죽음의 편평세포암이라거나 치명적인 기저세포암이라 말하는 경우는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색종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빛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려 하지도 않는다.
햇빛에 의한 화상과 흑색종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실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화창한 봄날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다. 아주 용감하거나 혹은 아주 부주의한 일부 사람들만 자외선 차단제 업계의 지지를 받는 보건당국과 암 전문가들이 내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겁도 없이 태양 아래에서의 모험을 한다. 경험이 적은 일부 의사들은 태양빛의 위험한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아래에 나아가는 것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여긴다. 하지만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햇빛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덕분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그 반대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어쨌거나 우리는 태양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햇빛 중에서 자외선 영역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자외선이 인간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자외선이란 무엇인가? 자외선은 태양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빛 중 하나이다. 자외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에너지를 구성하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일부분이고 300에서 380 나노미터의 가장 짧은 파장을 갖고 있다. 태양의 빛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가지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이다.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이지만 인간이 만든 램프 등에서도 자외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의 주요 공급원은 태양이다. 태양의 자외선은 하루 중 그 강도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강도가 다르다.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정오 무렵이다. 하루에 쏟아지는 자외선의 절반 정도가 정오를 전후한 몇 시간 동안 집중되는 것으로 측정된다. 지구 위에서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 위에 구름과 오존도 자외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지표면으로는 아주 적은 양만 도달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겨우 지표면까지 도달한 자외선도 창문이나 건물 외벽, 안경,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로션, 의복 등에 의해 쉽게 차단된다. 일반 유리창은 태양의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을 입혀 최소 95%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1930년대의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다. 발견되기 전, 즉 근대화 과정에서 의약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럽 의학계에서는 햇빛의 치유력을 선호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햇빛에 의한 치유, 즉 햇빛 요법을 감염성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겼다. 햇빛 요법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잘 조절된 양의 햇빛을 쬐게 해주었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당뇨 환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가 감소하며 사람이 질병에 저항할 때 필요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햇빛요법은 심지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염, 동맥경화증, 빈혈, 방광염, 습진, 여드름, 건선, 헤르페스 감염, 루푸스, 좌골신경통, 신장질환, 천식, 그리고 심지어 화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역시 모두 햇빛 속에 치유 광선인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지어 햇빛요법은 암 연구소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햇빛요법을 시행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암세포가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건강한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햇빛요법으로 70에서 80%의 암세포가 반응을 보였다. 햇빛은 치료 범위가 가장 넓은 강력한 천연 치료약일 것이다. 의학 박사인 오기스트 톨리에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햇빛요법 시술자였다. 그는 한창 때 스위스 레이신의 36개 병원에서 천여 개의 병상을 운영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수면으로부터 5,000피트, 약 1,500m입니다. 높이에 있었다. 해수면으로부터 1,000피트, 300m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의 강도는 4%씩 증가한다. 따라서 해발 5,000피트에서 태양의 자외선 강도는 해수면 높이에서의 자외선 강도에 비해 20% 정도 높아진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병원의 위치 덕분에 그의 환자들은 더 많은 자외선을 쬐을 수 있었다. 롤리에 박사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였는데 그들은 햇빛 쬐는 부위를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햇빛을 쬐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른 아침 시간에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병원의 위치 덕분에 그의 환자들은 더 많은 자외선을 쬐을 수 있었다. 롤리에 박사는 폐결핵, 구루병, 천연두, 심상성 낭창 등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데 자외선을 이용했다. 그는 자외선을 이용한 결핵 치료로 1903년 노벨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내과 의사 닐스 핀센 박사의 발자취를 따랐다. 롤리에 박사의 병원에서는 20년 동안 2,000건 이상의 골결핵 및 관절 결핵을 치료했고 그중 80% 이상이 완치되었다. 롤리에 박사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였는데 그들은 햇빛 쬐는 부위를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햇빛을 쬐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른 아침 시간에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했다. 당시에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백색 패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까닭에 결핵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기적처럼 완치시켰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의학계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환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빛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늘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눈은 이 빛을 감지한다. 1933년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65가지 넘는 질병에 대해 햇빛이 유익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1954년에 롤리에 박사가 사망하고 제약산업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슬프게도 햇빛 요법의 이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햇빛에 의한 조용한 치유 효과는 점차 무시되다가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1960년대에는 사람이 만든 기적의 약이 의사회를 매료시키면서 태양의 치유력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들은 햇빛을 쬐는 것이 위험하고 피부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점점 더 자주 들어야 했다. 오늘날 태양은 피부암, 실명을 유발하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몇몇 사람들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로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는 한 햇빛이 실제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을 적게 쬐면 건강에 더 많이 해롭다. 적당한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절제된 사람이 건강을 얻는다. 햇빛 요법을 대체한 항생제의 사용은 최근 들어 약재의 내성을 가진 세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은 햇빛,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치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치유는 몸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양을 줄였을 때 반드시 질병이 생긴다. 질병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기능이 평행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되찾을 수 있다. 태양의 자외선은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갑상선을 자극하고 갑상선 분비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 몸의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이는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태양을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활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삶의 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위도 66.5도 이상의 북유럽 국가에는 극야 현상이라고 해서 낮에도 해가 잘 보이지 않는 암흑기가 해마다 몇 달씩 나타난다.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과민성, 피로, 질병,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자살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해가 잘 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피부암의 발생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자외선은 솔리트롤이라 불리는 피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리트롤은 우리의 면역체계와 몸의 여러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함께 기분을 변화시키고 하루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모든 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 자외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햇빛이 부족한 것은 피부암과 다른 형태의 암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햇빛을 잘 쬐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원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중 하나이다.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햇빛은 12피트, 약 3.65m입니다. 깊이까지 바닷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에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한다. 자외선 살균은 자외선으로 미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인데 산업에서 식품, 물, 공기 및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이용한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정으로 햇빛 화상을 입을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능력을 갖고 있다.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운동과 햇빛은 모두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것들이다. 건강한 삶에서 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햇빛 아래 운동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 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다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는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한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우므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의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의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만 일광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